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1일 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가 0.26%, 코스닥이 0.42%, 양시장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1120개, 하락 종목수가 1182개로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4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코스피에 이어서 양시장 모두에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도 6거래일 연속 매수 이어갔고요. 기관은 반대로 6거래일 연속 매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은 매도했고요. 연기금도 5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내 증시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국내 확진자 수 증가세 지속 및 백신 공급 시기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환율이 1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매우 오랜만에 1160원대로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양시장 강보합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의 헬릭스미스가 급락했고, 신풍제약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상한가를 기록, 또 낙폭이 컸던 LG화학이 반등에 나서며 2차전지 소재주 강세에 부각되는 등 종목별 이슈 및 모멘텀에 따라 차별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한 반면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연속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외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 우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미중 갈등은 여전한 모습이었는데, 미국 상무부는 20일 이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내려받기를 중단하고 위챗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죠. 다만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라클의 틱톡 인수를 승인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신규 부양책,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술주의 움직임, 애플이 3% 하락했죠.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배포 시점 등이 불확실성 요인이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심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억 회분을 제조할 수가 있고 내년 4월까지는 모든 미국인에게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지수가 반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반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백신 보급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 탓으로 보입니다. 한편 9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양호하게 발표되었지만 지난 8월 경기 선행 지수는 시장 전망치 1.4%보다 낮은 1.2%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하락했고요. 애플이 3.1%,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아마존이 1.8%, 알파벳이 2.4%, 또 인텔이 0.8%, AMD가 2.1%, 넷플릭스가 약보합을 보인 반면에 테슬라
곧 테슬라 배터리데이죠. 테슬라 4.4% 상승했고요. 모더나가 2.9% 상승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0.9% 상승했고, 이노비오가 또 하락했다가 또 8.4%, 이노비오 참 변동성이 크네요. 또 니콜라가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이 반도체 지수가 1.5% 하락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죠. 반도체. 웨스턴 디지털이 2.8% 하락했고요. 퀄컴이 3.6% 하락했죠. 소비재 중에서는 월마트가 1.02% 하락했고, 코카콜라, 약보아 0.2% 하락했고, 홈데포가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확인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스가 1.2% 하락했고요. 이탈리아가 1.1% 하락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우려가 투심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살펴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면적 봉쇄 조치를 원하진 않지만 당분간 보다 엄격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21일 오늘부터 이동 제한에 들어가고요. 프랑스 신규 사망자는 4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근 5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세,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중국 상해지수 2% 상승했는데요.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위안화 강세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금융업종이 5%대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0.3% 상승했는데요. 리비아군 이슈로 하락 압력이 있기도 했지만 멕시코만에서 추가적인 허리케인 발생할 것에 대한 경계감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은 특히 원유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는 등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장 부양 의지가 좀 있는 거죠. 금은 0.6% 상승했는데요. 달러 및 증시 약세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요. 일본이 경로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이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소비 경기의 기반은 재정 투입을 통한 정책 지원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9월 내 합의가 이뤄지기에는 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듯 보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압박 중이고 연준 역시 부양책 마련을 촉구한 만큼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 통과 여부는 4분기 주식시장 시작을 앞두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관련 소식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고 여전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코로나19 확산세 및 백신 개발 관련 소식,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신규 부양책 협상 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 현재 보시는 지수 흐름은 다우산업 지수인데 0.88% 하락하면서 지수가 5일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곳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서 빨리 좀 나와주면 좋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지난 6월달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흐름을 보면 현재 지수 아래꼬리 달리면서 저가 매수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60일선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듯 보이고 또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지수 영역대는 지난 7월달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부근이기도 한 것을 보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서 빨리 나올 필요가 있는 거고 보다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지수 위치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스닥 종가상 보면 60일선이 살짝 이탈됐습니다. 지난 7월달 고점 부근도 살짝 이탈한 모습으로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중에는 좀 가장 흐름이 저조한 듯 보입니다. 역시나 기술주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영향을 주는 듯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하락했지만 보시듯이 60일선은 종가상 지키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 어서 빨리 신속히 좀 반등이 나와주면 좋을 흐름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